호흡은 수많은 우리의 신경계와 장기 기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95%가 호흡 기능 장애인, 우리 현대인들은 자율신경계 실조, 폐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질병을 앓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우리 몸속에 숨겨진 지휘자, 우리 기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호르몬, 그리고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선들의 균형을 파괴하는 것도 이 호흡 기능 장애의 역할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트라우마, PTSD 같은 정신적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명상이나 홀로트로픽 브리딩 같은 호흡 운동을 통해서 그런 정신적 질환을 개선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신경계, 장기뿐 아니라 우리 근육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자, 안녕하십니까. 9주차 1분 1호흡 챌린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과 우리 호흡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겁니다. 이전까지는 손을 배에 올리거나 어떤 물건, 요가 블록, 책 같은 것을 배에 올리고 호흡을 하면서 횡격막의 수축과 이완을 느껴보는 건 이미 해왔죠? 그리고 저번 주는 자난다라반다, 칠락을 이용해서 우리 감정과 기분, 그리고 생리 현상들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목과 어깨에 있는 수많은 근육들과 신경들을 풀어주는 호흡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근육의 관계를 더 살펴봤었죠. 오늘은 그것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호흡과 우리 몸과의 관계를 더 강화시켜 볼 겁니다. 이건 알아두시면 어떻게든 유용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니까 조금만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이미 배웠던 호흡과 관련된 근육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우리 횡격막, 호흡의 80%를 차지합니다. 우리 갈비뼈 밑에 돔 쉐입으로 존재하는 근육입니다. 우리 호흡을 들이쉴 때는 내려가면서 우리 폐를 늘려주고, 우리가 호흡을 내쉴 때는 다시 돔 쉐입으로 쭉 올라가면서 우리 폐를 다시 수축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횡격막은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근육이니까 강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등 운동을 한다고 치면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등 근육의 근신경이 깨어나죠. 그리고 우린 등 근육을 더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과 똑같이 횡격막도 우리가 이 근육을 느낄 수 있고 이 근육을 잘 움직일 수 있는 근신경이 잘 깨어 있으면은 우리는 더 좋은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횡격막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갈비뼈 사이에 위치한 늑간근, 이것도 호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고, 이것도 외부 늑간근과 내부 늑간근으로 나눌 수 있긴 한데 사실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은 외부 늑간근은 갈비뼈를 들어 올려서 폐가 확장하도록 하는 거고, 내부 늑간근은 갈비뼈를 내려서 폐가 수축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늑간근이 폐의 확장과 수축을 돕는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5%를 차지하는 호흡 보조근, 이 호흡 보조근은 우리가 운동할 때나 혹은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우리 호흡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로 개입되는 근육입니다. 목의 견갑거근이나 흉쇄유돌근, 또 넓게 보면은 등이나 어깨 근육들도 호흡에 관여하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까지는 우리 이미 다 배웠었습니다. 대부분 까먹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이거는 기억하고 갑시다. 우리 이 정도는 기억을 해야지 우리가 호흡을 배우는데 이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들을 우리가 강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좋은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폐기능 저하나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우리 폐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보다 그거를 컨트롤하는 근육들이 문제가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폐를 수축하고 이완하는 근육들이 약해져서 폐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그러니까 폐나 갑상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근육들이 잘못됐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결국 그 근육 기능의 저하가 폐와 갑상선에 또 문제를 결국 일으킬 수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호흡근들이 경직돼서 호흡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폐가 잘 이완 수축이 제대로 안 되면은 점점 경직될 거고, 우리 폐포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결국 거기에서 혈액순환이나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는 병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흡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폐 기능과 갑상선 기능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호흡 운동을 하면서 이 근육들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조금 더 깊고 재밌는 이야기가 될 텐데, 이 호흡근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다른 근육들과 장기, 신경계들과도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계속 영향을 주는 거죠. 일단 근육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헬스장에서 키우는 그런 근육들이 있죠. 우리 가슴 근육이나 등 근육, 배 근육, 엉덩이, 허벅지,
이런 근육들도 우리 호흡근들과 아주 긴밀한 상호작용과 연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앉은 자세로 생활을 하고 잘못된 자세, 거북목, 그러다 보면은 등도 굽게 되죠. 이러면은 우리 호흡근들도 그대로 영향을 받아 우리 호흡계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호흡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호흡을 들이쉴 때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폐를 확장시키죠. 이때 흉곽이 확장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슴 근육, 즉 대흉근, 소흉근이 갈비뼈를 들어 올리게 되는데 이 근육이 경직되어 있다면 당연히 호흡에 영향을 끼치겠죠. 그리고 우리 아까 말했던 늑간근, 횡격막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등 근육, 코어 근육들도 경직되면 당연히 우리 호흡에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 호흡계가 당연히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근육들이 우리의 잘못된 자세로 인해 불균형과 경직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우리 호흡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 호흡근들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면서 특정 근육의 산소와 혈액 공급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 근육의 근신경이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될 거고 경직되어 있는 이외의 다른 근육들을 운동할 때 계속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 근육에도 불균형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난히 가슴 근육이 안 큰다던가 유난히 등 근육이 안 큰다던가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거기 근신경이 제대로 안 끼어 있다 보니까 그 근육들을 계속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더 그런 문제들이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호흡근들과 이 근육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깊은 거죠. 근데 이 외부 근육과 호흡근들의 불균형이 문제가 되기만 하면 다행인데 우리 내부의 기관들도 우리 호흡을 괴롭힙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죠? 바로 만성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죠. 이 정신적 고통은 우리의 신경계를 괴롭힙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신경계에 트라우마가 남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7세대까지 물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라는 건 실제로 육체에 남은 상처라는 거죠. 마음의 상처가 단순히 마음의 상처인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우리 몸속의 육체적 상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깊은 상처를 마주했을 때 너무 두렵고 불쾌한 기분과 느낌이 미주신경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와 같은 그 두려운 느낌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걸 피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트라우마적 기억까지 안 가도 이불킥 할 일들이 있죠. 실수를 했다거나 부끄러웠던 일들 그런 걸 떠올리면 우린 그게 싫어서 그런 생각 안 해 말면서 이불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느껴지는 어떤 기분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피한 거죠. 이게 당장에는 불쾌한 느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되지만은 이게 지속되면은 결국 미주신경을 통해 올라오는 반응을 계속 차단하게 되고 결국 소통이 끊어지게 됩니다. 트라우마 전문가인 가브르마테는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라고 말했죠. Disconnect with self, 내 자신의 어떤 기분을 계속 끊어가는, 그래서 내가 그 기분을 통제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트라우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숨을 못 쉴 때가 있죠. 그것도 사실 이런 거와 같은 겁니다. 내가 그 기분을 계속 끊어냈기 때문에 몸에서 올라오는 반응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경계가 계속 고통을 받고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이러니까 우리의 몸의 내부에서도 경직과 기능 저하가 일어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폐기능 저하, 자율신경 실조증 이런 것도 다 이런 우리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쉬운 케이스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만성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서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올 때도 그 짜증나는 상사 생각을 계속하고 또 친구들한테 욕하고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하고 이게 만약에 계속 반복된다고 쳐봅시다. 그럼 우리 자율신경계 중 Fight or Flight,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위기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게 한 번씩 활성화돼서 에너지로 쓸 수 있으면 좋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에서 안 깨질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야지 정신 차리고 깨서 일을 할 수 있고 운동을 할 때도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근육으로 혈액 공급이 많이 잘 돼야지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고 시험을 칠 때도 혹은 공부를 할 때도 너무 긴장하면 안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교감신경의 활성화를 통해서 집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감신경의 활성화도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요가에서 혹은 명상에서 항상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를 강조하지만은 교감신경도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경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한데 이게 계속 활성화되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부교감신경의 활성이 약해집니다. 우리 부교감신경의 역할이 뭐죠? 우리 배웠었죠? 쉬거나 소화하거나 Rest and Digest죠.
근데 이 기능이 계속 꺼져 있으면 당연히 우리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길 거고, 쉬는데도 몸은 계속 긴장되어 있어서 제대로 쉰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런 거죠. 이것도 우리 몸 안에 부교감 신경이라는 몸의 기관을 잘 사용하지 못한 거니까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이 자율신경계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분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선들의 균형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 자율신경계와 내분비선들이 아주 깊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우울증,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과도 바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계도 이 자율신경계와 내분비선들과 깊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기분에 있느냐에 따라 호흡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슬플 때, 울 때, 화날 때 우리 호흡이 바뀝니다. 기쁠 때, 사랑할 때, 감사할 때 우리의 호흡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호흡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근육들과도 직접 관련이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기, 신경계, 뇌, 척수 등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계를 통해서 호흡을 제대로 했을 때 이 근육계에 있는 근육들에게 제대로 산소와 혈액을 공급해 줄 수 있고, 순환계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순환계가 그 중간 역할을 또 하는 거고, 또 신경계가 또 그 사이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 신경계에서 뭐 부교감 신경이 잘 활성화되면 이 소화계가 또 뭐 잘 활성화되고, 그래서 뭐 우리가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게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 소화계라는 것은 또 뭐 우리 단순히 소화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또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쳤을 때 이 모든 시스템들을 하나로 옵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운동도 해야 되고 요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겠지만, 호흡이라는 걸 제대로 배워 넣을 수 있어야지 이런 다른 것들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로 간의 커넥션을 더 강화하고 내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노에피, 비에피 우리 멤버십 분들은 제가 올려주는 가이드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이드에서 각각 어떻게 할지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쿤달리니 요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던 또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몸 근육을 직접 쓰면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시스템들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올려놓겠습니다. 그 가이드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호흡이 좋으면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집니다. 이건 정말 확실한 얘기겠죠. 뭐 당연한 얘기겠죠. 뭐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집중력, ADHD 같은 것도 우리 호흡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몸에 있는 건강 장애, 뭐 물론 너무 아프고 이렇게 되면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은, 이런 호흡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 더 마주할 수 있고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호흡을 했을 때 제가 여러 방식으로 말했지만은 뭐 사이키델릭 현상, 뭐 혹은 뭐 널바나라고 하는 현상, 이런 시스템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 모든 내분비선들이 깨어나고 내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을 때 내 몸에서 느껴지는 어떤 기분, 이 세상의 기운,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어떤 이 힘이 있죠. 이 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뭐 그런 어떤 기분도 느낄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경험도 할 수 있을 거고, 육체적, 정신적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 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전 세계인의 95%가 호흡 기능 장애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좀 나아져서 뭐 한 90%라도 뭐 90%, 80%까지 떨어질 수 있도록 좀 우리 호흡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내 안의 나를 마주하면 행복해진다. 노에피, 비에피. 자, 모두들 행복하시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